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내 새끼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어릴 때 못해본 것들을 다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70대 어머니 김영숙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면 식당 매출이 부족해도 무리해서 과외비를 마련했습니다. 둘째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적금을 깨서라도 용돈을 보태줬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70대가 된 김영숙 씨의 현실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45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 도와줘라고 합니다. 둘째는 결혼 후에도 집값 마련부터 육아까지 모든 걸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줬구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았구나. 이런 후회를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 육아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0대 아버지가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40대 아들이 매일 용돈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일을 구해도 조금만 힘들거나 상사가 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든지 다 해줬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뭐든지 다 해줬다는 것,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미경 씨는 딸 하나를 키우면서 정말 극진하게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깨워주고 학교 준비물도 다 챙겨주고 숙제도 함께 해줬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싸우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성적이 안 나오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그 딸이 지금 35살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해결해줘라고 합니다. 박미경 씨는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대신 해줬구나.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뺏었구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부모들이 아이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와서 선생님께 혼날까봐 밤새워서 숙제를 대신 해줍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다툴까봐 미리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실패야말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릴 때 못 가져본 것들을 아이에게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적당한 고생과 시행착오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혼자 뭔가를 할 때 부모가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해주는 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거였던 겁니다. 실제로 아동 발달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과보호를 할수록 아이의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고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나이에 맞는 집안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 빨래 개기, 방 청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툴고 오래 걸려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해결해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답을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다그치거나 대신 해주지 말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선 무조건적인 도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바로 해결해 주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도와줄게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자녀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실수한 일은 본인이 해결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감수하게 해야 해요. 물론 처음에는 자녀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한 70대 어머니는 40대 아들의 의존을 끊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도 이제 늙어서 힘들다, 내가 벌어서 엄마 용돈 줘야 할 나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내고 삐쳤지만 결국 일자리를 구했고 지금은 스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녀에게 작은 책임부터 맡기는 겁니다. 집안의 특정 일을 자녀의 담당으로 정하거나 가족 모임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키는 게 매정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30대 아들이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었는데 부모가 태도를 바꾼 후 6개월 만에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들 스스로도 이제야 어른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 다른 가정에서는 딸이 결혼 후에도 계속 친정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선을 그은 후 딸의 결혼 생활이 오히려 더 안정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거나 힘들어할 때 다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해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무조건 방치하는 것과 적절한 거리두기는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까지 대신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잘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녀에게만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자녀도 독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6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이 진실을 더 많은 부모들이 일찍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은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